네, 주말 편안히 쉬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맞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군요.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추운 성탄절 연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면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일면은 역시 오늘 이 방향이 결정이 되죠. 유급휴일에 관한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만약에 포함이 될 때, 즉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될 때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최대 55%까지 오른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보시죠. 유급휴일 폭탄에 산업계 노동 쇼크다. 자, 오늘 이 이슈가 가닥이 잡힙니다. 연말 경영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첫 소식 바로 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주요 수당이 경영계의 연말 폭탄이 될 것인가?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제시한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 자료냐? 유급휴일, 즉 주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요 최고 55%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죠. 어제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격론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노동계, 경영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인도네시아 휴양지를 덮쳤는데요. 순다 해협 인근 휴양지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최소 222명이 사망하는 대형 또 쓰나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죠.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선적인 정책 운용, 또 예측 불가능한 발언, 연일 시장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였습니다. 이게 왜 큰 뉴스냐? 연준 의장 자리라는 게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연준에 보내는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가 바로 여기에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 밑바탕의 신뢰를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것입니다. 미 다우지수가요, 일주일 새 7%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시리아 철군 결정 역시 사실 동맹국과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각국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유감을 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화를 자초한 면이 있고요. 여기에 또 매티스 국방장관은 반발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벌이다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셧다운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진 보시죠. 팔짱을 끼고 지금 형사법 개정안 서명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빨창을 낀 채 아주 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꼬장꼬장해 보이죠? 이 정도면 소심과 뚝심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 공항 갑질 논란 도마 위에 올랐었죠. 조선일보가 사건 당사자인 24살 직원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설명은요, 김 의원의 해명과 달랐습니다. 자기는 규정대로 신분 확인을 했는데 근무 똑바로 안 선다고 욕설을 김 의원이 했고 고함을 질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설명은 내가 오히려 갑질을 당했고 욕도 안 했고 직원이 필요 이상 요구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죠. 또 있습니다. 김종호 의원은 내가 마지막 탑승 승객이었는데 직원의 설명은 김 의원 뒤에 10명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죠.
김종우 의원이 공개한 휴대폰 지갑 사진입니다. 그런데 항공 규정에는요,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상황이 설명이 다르면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사고로 안타까운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건물,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증축이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죠. 강릉세거 펜션 불법 증축이 된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펜션 2층 발코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불법 증축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불법 증축되면서 왜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 옆에 사진을 보시죠. 이 발코니에 딸려 있는 벽, 이 벽을 뚫고 보일러의 배기구와 흡기구가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문을 닫고 여는 과정에서 충격이 전해졌고요. 이 밑에 사진 보시죠. 이 충격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와 배기 간 연결 부분이 충격에 의해 빠졌거나 어긋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뚝 끊긴 정도가 아니라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꽁꽁 3억 빠져도 안 팔린다. 3억을이 내린 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 게 요즘 서울 아파트값 시장 현실이라고 하는군요. 보시죠. 매매, 급매매, 매매 딱지들이 수없이 붙었는데도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강남에서 가장 사고 팔림이 활발했던 단지가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서 호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여러 가지 규제, 당분간 침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관건은 풀리는 토지보상금 25조에 달려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리즈 기획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한국,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 숫자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지금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의 모습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구절벽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수치입니다. 당장 내년부터요,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사람이 매년 평균 8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6년 동안 은퇴하는 인구가 총 524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가 어떤 인구냐? 베이비 부머 1세대, 즉 1959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1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퇴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헤드라인 보실까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냐? 예를 들어서 4명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 2명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절반이 비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 1명이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지 않으니까. 급속한 고령화, 인구 절벽에 따른 경제 쇼크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입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여기까지입니다.